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속담이 떠올랐을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아무리 술안주로 칩이 좋다고 하더라도 메모리칩을 먹어서는 안 됐죠. 김호중 씨가 찾았어야 할 대리는 대리 자수가 아니라 대리 운전입니다. 김호중 씨가 당당히 받아야 할 카메라 플래시는 공연장 플래시가 아니라 경찰서 앞에 기자들 플래시였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김영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구속 기로에 놓인 김호중 씨 운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법원과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김호중 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용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공연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영장 심사 때 어떻게 진술하셨나요?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3병 마셨다 많이 이용주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요?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나셨나요? 죄송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영상의 배경 장소가 막 여러 군데가 막 느껴져요. 어디 다닌 겁니까 지금? 일단 오늘 12시에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죠. 네. 첫 번째 장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영상입니다. 이 그런데 모습이군요. 네. 시간이 원래 12시에 영장실질심사인데 1시간 먼저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눈썰미 있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이상하다. 저 배경이 좀 다른데. 맞아요. 진짜 우리가 평소 보던 형사법정 들어갈 때는 저 뒤에 저렇게 나무가 나무가 안 없는데 보였잖아요. 네. 저게 민사법정 출입구 쪽입니다. 중앙지방법원의 동문 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 이제 김호중 씨가 원래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안 나오다가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다. 네. 포토라인 서지 않는 게 아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통상적인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로 저 건물 안에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자들이 허둥지둥 막 이제 뛰어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어쩐지.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저렇게 영장실심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그리고 아까 이제 나오는 모습이 또 보였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뭔가 감싸주고 손을 이렇게 하고 예. 경찰들이 양쪽 추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수갑을 차야 합니다. 수갑 채워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장실질심사 하고 나서 저희 바깥에 가족들 있으니까 좀 안 보이게 해달라 하면 저렇게 많이 가려주고 하는데 김호중 씨 뭐 저건 인권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영장실질심사 하고 나와서 저녁에 공연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길래 네네. 그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질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서울구치소 혹은 수사받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영상은 서울 강남경찰서 앞입니다. 그래요? 강남경찰서에서 들어갈 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저기 이제 강남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강남경찰서와 법원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모습, 김호중 씨의 모습 보셨는데 최진범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 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또 하나 알아채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한 6시간 버티다가 밤늦게 나온 그때 모습과 오늘 모습 많이 다르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네.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여론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번 태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발언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보면 반성하는 의미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자한테 레이저 눈빛 쏘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호인단이나 옆에서 조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면 여론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네. 지금 저 장면인데 저 장면도 보면 상당히 이제 레이저 눈빛으로 눈빛은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반성이 이 모습에 이 모습 예, 보면 이 이 모양도 약간 무슨 뭘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상당히 불쾌해하는 듯한 저, 태도로 보이지 저, 않습니까?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네. 물론 재판이 뭐 여론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받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저런 태도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은 연신 죄송하다, 미안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말을 반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 영장 심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강남경찰서 다시 간 모습을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영장 심사는 얼마나 걸렸어요 오늘?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왜냐하면요. 당사자들이 3명이나 됩니다. 김호중 씨가 있고요. 김호중 씨의 어떤 범위도피 교사 그리고 증거인멸에 같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대표와 또 직원들 같이 이 피의자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법리 쟁점 또 공방이 오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단 판사가 상당히 꾸짖은 부분이 있다라는 속보가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네. 김호중 씨가 원래 본인 대신 자수해달라고 연락했던 건 본인의 매니저가 아니라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22살밖에 되지 않은 사실상의 이제 신입사원이었던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데 대신 자수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끝내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겁이 나서였다라는 얼마나 건데요. 겁났겠어요. 그게 아마 기록상 이 증거 기록으로 묶여 있었던 것 같고 판사가 본인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막내급에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은 처벌받아도 된다라는 세상에. 태도냐라고 상당히 꾸짖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비밀번호 아이폰 세대가 압수수색됐는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이폰은 특성상 비밀번호가 제대로 이렇게 접속이 되지 않으면 포렌식을 하더라도 어떤 그 저장된 이 저장 매체들을 제대로 이렇게 뽑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초미의 관심은 시청자분들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영장 심사 끝나고 지금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까 여기에도 좀 관심 쏠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혐의만도 수건이 되기도 하고요. 일부 자백해서 음주에 대해서는 사실신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영장 청구서에 음주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수치가 없다 보니까 빠졌고 나머지 부분들 그렇다면 범인도피 교사와 관련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고 즉각적으로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잔존하다고 볼지 이 부분이 상당한 쟁점으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후에 알려진 건 음주 부분만 조사를 했고 네.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조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꽤 오랜 시간입니다. 아하. 음주 관련돼서는 1분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어디서 몇 잔 먹고 했으면 금방 끝나죠. 근데 어허. 왜 음주밖에 조사를 못했을까요?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기에는 김호중 씨가 수사에 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수사에 적절히 협조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음주 부분만 조사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호중 씨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 실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영장을 이렇게 바로 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허.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계속 끄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 때문에 조사한 직후에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요. 김호중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에 이담 아나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한 게 있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네, 계속해서 김호중 씨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라든지 이제 권리를 찾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제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제가 헛웃음이 나오냐면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번 고개 숙이고 정말 잘못했고요. 법에 판사님이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구속이 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지만 내가 당신들처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달라? 그러면 최재문 교수님 이건 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너그럽게 인간의 한 사람으로 봐달라 이런 이게 의미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첫 고의죠 번째- 고의! 그러니까. 고의하고 실수 다른 뜻도 몰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 다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지금 앞에 보세요. 제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국민들 앞에 죄송하고 흥정 사과하는 거래잖아. 죄는 달게 받을게. 그런데 너희들 보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도 국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런 거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문제 있냐라는 뉘앙스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런 표현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인간으로 봐달라. 아니,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네. 24시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음주운전하나요? 그리고 아니잖아요. 누가 증거 인멸할 그 크나큰 범죄를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만약에 사고를 했다 하더라도. 맞아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그게 돈이든 뭐든 네. 명성이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를 모든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얘기해서 24시간을 같이 사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달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본인의 범죄를 감추려는 시도를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100번 사죄하고 네. 국민들 앞에 그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보내준 인기 그리고 그 지지 때문에 그만큼 명성과 부를 누렸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져야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는 부분은 네.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 수사는 아직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오늘 판단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은 단계인데 오늘 영장 심사에 검사가 출석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경찰이 오는 이유는 이 피의자 끝나고 나서 아까 해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 거고 검사는 보통 안 나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왜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되는지를 판사한테 설명하고 또 피의자 설명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사건들은 대부분 엄청 중대한 사건들이잖아요. 어허. 뭐 정치인들에 관련된 그렇죠.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검찰과 뭐 변호사의 팽팽한 대립 뭐 이런 걸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그 정도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검찰총장부터 소위 뭐 김호중법 얘기까지 막 언급을 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구리 모텔로 가서 김호중 씨가 편의점에서 맥주 사는 영상까지 나왔었고 그게 마치 걸리고 나면 나 이때 술 먹었어요라고 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아하.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에 음주 상태에 사고 내고 물론 그것도 큰일이지만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든 사과하고 죄를 뉘우쳤고 했으면 이게 저희가 이런 영상을 볼 일도 없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조직적인 뭐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부분들 다 종합하고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연일 뉴스에서 보도할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 검사가 직접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찬 게요. 안진용 기자님. 김호중이라는 사람이요. 애초에는 그랬잖아요. 영장이 신청된 거는 며칠 전 얘기예요. 근데 그 영장이 신청된 걸 알고도 그때 김호중 씨 측이 밝힌 입장이 뭐였어요? 23일과 24일로 예정된 공연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 그리고 표값을 취소해도 다 무료로 다 거의 100% 환불해주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공연까지도 내가 강행하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허세예요? 오늘 영장 심사가 있는 걸 알면서 무슨 공연을 강행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담당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인 상태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대기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한번 했었죠. 네. 근데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공연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어제 한 공연이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었는데 또 하나의 또 해프닝은 뭐냐면 어제 공연이 김호중 씨가 이제 사실상 올라오는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현장 판매 티켓이 무려 500장 이상 더 팔렸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팬들이 더욱더 결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4일 날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도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그를 보고 싶어하는 여전히 김호중 씨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팬덤을 위해서 본인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일종의 허세를 부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 팬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게요.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것마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공연 티켓이 그나마 뭐 이렇게 막 되게 취소 사태 막 일어나진 않는다는 얘기가 다 그 팬들이 다시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어떤 걸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아, 지금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는 거는 본인의 자유고요. 아하. 이거는 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유죄 입증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더 처벌받거나 하진 않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가 억울하다면 휴대전화 안에 본인이 증거인멸하지 않았던 내용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풀어서 보여주죠. 저 아니에요, 억울해요 하고 보여주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이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뭔가 숨겨야 할 것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수사기관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수사에 비협조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요즘에 수사할 때 이 안에 있는 걸 다 까는 게 아니에요.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만 체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감출 게 없으면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영장 전담 판사도 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가 거짓말한다고 보고 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덧붙이면 네. 김호중 씨가 지금 메모리 칩도 김호중 씨가 지금 파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 영상 나오는데 네네.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사고가 났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아하. 주차를 했어요. 네. 그럼 빨리 나가서 어디 전화를 하든 도망을 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다가 다시 차로 옵니다. 차 안에서 10초 정도 머무르거든요. 네. 그 10초를 김호중 씨가 제대로 해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앞서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압수도 당했지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즉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기자들이 아까 집요하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3병 마셨다 많이 이유영주 전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이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요? 야, 이거요. 시청자분들께 뭔가 지금 독해 능력을 검증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네. 경찰에 협조를 약속했는데 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하냐고 물어보니까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적으로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본인이 협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정말 협조할 생각이었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렇게 제기되기 이전에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거 마치 그냥 간보는 것 같아요. 그 말 즉슨 장민 변호사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는 검찰로 수사가 이첩되더라도 송치되더라도 간 보면서 협상하고 딜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본인과 본인의 변호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깝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정말 죄를 뉘우친다면 감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협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해명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호중 씨에 대한 운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안진용 기자님, 오늘 구속 여부에 아주 중요한 판단 여부, 이 증거, 이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동안 김호중 씨가 여러 차례 거짓말한 게 또 쌓이고 있다면서요, 지금.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게 증거 인멸 여부라고 했는데 아하. 그게 결국은 본인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술은 마셨다라고 이미 인정했지 않냐 그런 식의 항변을 하는 팬들도 적지 않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소주 10잔 이내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사고를 낸 이유는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 페어링, 즉 연결 조작을 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경찰은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밤 서울 강남 자택에서 나와서 차량에 오를 때 비틀거리는 영상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김호중 씨가 음주라는 게 맞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증언이 중요합니다. 유흥업소 직원 3명에게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김호중 혼자서 소주 3병에서 4병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네. 이 3명을 함께한 게 아니라 경찰이 따로 조사를 했는데 3명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 혼자 소주 3병. 그런데 왜 기억하냐면요. 저 직원분들, 유흥주점 직원분들이 왜 저렇게 기억하냐면 그 유흥주점은 소주를 안 팔아요. 양주만 파는 곳인데 소주를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소주 3병을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다 먹었다고 지금 3명을 따로 조사했는데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백성원 변호사님, 네. 집에서 하얀색 SUV 차에 올라탈 때 비틀비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뭐 경험칙상 꽤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죠. 네. 근데 김호중 씨 측에서 이렇게 극구 술은 마셨는데 사고는 술 때문이 아니다라고 아까 휴대전화 이렇게 요즘에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차량. 그렇죠. 그거 표현하면서 이거 보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니까 운전 부주의 사고 난 것이다를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의 그 범죄 사실 중에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게 있죠.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술을 먹고 운전한 사고 나면 다 위험운전치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술이 원인이 돼야 그러니까 사고에 술이 원인이 되는 사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많이 기소를 하는데 수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술은 소주 10잔이나 마셨고 쉽게 말하면 나 안 취했는데 휴대폰보다 사고 난 거지 근데 술에 만취해서 위험하게,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위험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어라는 지금 항변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틀하는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호중 씨 마약 검사도 받았거든요. 네네. 왜 받았는지 아세요? 왜요?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음주 수치는 안 나왔으니까 그럼 혹시 마약인가?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마약 검사 안 해요. 그러니까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건 저 사고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씨가 극구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증거 인멸 부분인데 앞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버티다가 밤늦게 나올 때 기자가 따라붙으면서 물어봤을 때도 레이저 눈빛 나왔던 질문이 뭐였냐? 이담하면서 증거 인멸에 가담했냐? 그 질문에 레이저 눈빛을 쐈었잖아요. 네, 경찰이 지금 증거 인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사고 직후에 주차장에 차를 빠르게 세우고 나왔다가 다시 차에 들어가는 의문스러운 10초가 또 영상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저 흰색 SUV를 타고 나와서 사고를 낸 후에 재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죠. 네. 그리고는 사고 직후 한 골목으로 들어와서 재빠르게 좌회전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네. 세운 뒤에 차에서 내린 김호중 씨 어디론가 걸어가나 싶더니 발걸음을 돌려서 잘 보시면 다시 차에 탑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10초 정도가 흐른 뒤에 차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김호중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주위를 맴돌다가 현장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게 이제 저 검은
저 사이에 이제 검은색 차가 막고 있어서 저 차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 하얀 차에 가려다가 다시 타서 뭐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10초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윤 변호사님 그 10초 사이에 저 10초 사이에 가려다가 다시 갔다 뭔가를 했겠지. 그 10초 사이에 뭘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경찰이 지금 의심하는 거는요. 이 10초 사이에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요. 그렇지 않다. 이건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이 아니고 매니저가 본부장, 그 소속사의 본부장이 자체 판단으로 이런 메모리 카드를 본인이 훼손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의 의심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호중 씨의 연락을 받고 이제 허위로 자수를 한 매니저와 이 본부장이 함께 그 현장으로 가서 운행을, 이 차를 찾아와야 되니까 운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메모리 카드에 어떤 파손과 이런 훼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 책임이라고 하지만요. 경찰은 일단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지 않고요.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작업을 통해 김호중 씨가 메모리 카드 제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수사력 집중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구속 기로에 놓인 김호중 씨에게는 지금 운명의 시간이 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지금 4시 26분 34초, 35초 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데 보세요. 그 강남경찰서에서 최진봉 교수님 지난번에 6시간 넘게 귀가를 이미 조사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그때부터 오후 5시쯤에 끝났는데 밤 11시간 넘도록까지 한 6시간 버티다가 귀가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21일 날 경찰 조사에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가 경찰이 계속 요구한 게 뭐냐면 출석할 때도 지하로 들어갔어요. 네. 그 취재진이 취재를 못했어요. 그때. 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못했잖아요. 그랬죠. 끝나고 나오는 것마저도 지금 지하로 다시 가겠다는 거잖아요. 취재진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요, 국민들의 뭐 사랑, 어쨌든 그 전까지 그런 사랑과 지지를 받고서 저 인기를 누렸던 분이에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저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취재진에게 나오는 거. 그래서 경찰에서는 상급청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걸 5시간 동안 실강의를 한 거예요. 김호중은 지하로 가겠다, 나가겠다. 경찰에서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제발 정문으로 나가달라. 이걸 5시간을 버티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가기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럼 그런 일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버틸 정도로 하기 싫은 일, 그런 창피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런 태도 자체가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호중이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그랬대요. 아니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해서 이게 자존심 싸움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본인 행동에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데 본인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안 보이고 나가야 됩니까? 이런 논리가 말이 되냐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또 지적을 할 게 뭐냐면요. 변호사에게 조사 종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놓아도 되느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요. 경찰과 수사당국이 나를 이용해서 뭔가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논리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본인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하고 너무 지나친 모습이 아니에요. 네. 저는 더 반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 자존심 세우고 먹잇감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 정문으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나간 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김호중 씨 측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 얘기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이나 이제 피의자가 요구하면 비공개로 들어가고 비공개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경찰의 재량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까 들어올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갈 때는 자기 입장을 밝히겠습니다가 맞죠. 근데 김호중 씨가 어떤 자존심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뭐 억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물론 뭐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어떤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뭐 국가인권위원회 이걸 제소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물론 유무죄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의 한 행동 이후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더 잘 알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로 있었던 예정됐던 공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입감돼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제 공연에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미의 관심은 이담 아나운서. 어제 공연장에서 무대에 섰을 때 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공연이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네네. 팬들도 마지막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연장에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떤 멘트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일단 공연 현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팬들이 연신 김호중 이름을 연호를 했다고 하고요. 등장만으로도 감탄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그 흔한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건데요. 대신에 연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만 팬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김호중이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김호중 씨 팬들 여러분, 김호중 씨는요, 독립운동하거나 민주화운동하다가 지금 잡혀 들어가 지금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왜 다른 연예인들은 별로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다가 우리 김호중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우리 김호중이 만만하냐? 하시겠죠.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김호중 씨가 왜 만만해요? 김호중 씨는 거물이에요. 수십만 명의 팬덤, 팬카페 회원을 보유하고 그리고 대검에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했던 대검 차장을 변호사로 기용한 선임한 그런 거물이에요. 그런 거물,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분한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했더니 날아온 생수병. 아니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빵 좀 주세요 했더니 물병을 던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한 빵은요. 자동차 경적인 빵입니다. 어허? 빵 눌렀더니 생수병을 던졌다는 겁니다. 어머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듣기만 해도 위험천만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경적을 울렸더니 생수병을 던졌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도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 상황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어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찍어. 폭행이야. 알았지? 내려, 야! 지금 뱉어봐요. 쭌존에 내려, 그러 세상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삐삐 왜 처리한지 아시겠죠? 그만큼 입에 담지 못할 방송으로 보내드리지 못할 그런 욕설들이 남은 상황인데 더 기가 막힌 게 장유미 변호사님 저 일이 일어난 곳이 고속도로고 지금 멈춘 게 지금 고속도로잖아요 지금. 놀랍게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 맞습니다. 이게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지정 차로를 위반한 채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추월 차로로 갑자기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차로로 움직이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상당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빵 이렇게 경적을 울렸더니 바로 이 승합차 운전자가 이 경적을 울린 차량을 향해서 생수병을 던졌다는 거고요. 이후에 바로 이렇게 험한 영상 속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아까 보신 것처럼 승합차 운전자는 내립니다. 그리고 피해 운전자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요. 침까지 뱉었는데요. 일단 심지어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가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일단 가해 운전자 차량에는 이 운전자 말고도 동승자가 2명이 더 있었다는 아이고, 거예요. 네. 피해자는 그 당시에 혼자 운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극심한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는 게 이 피해 운전 차량의 이 운전자의 말입니다. 지금 손을 막 집어넣네요. 진짜 피해 차량 운전자 그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거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당시 홀로 있던 피해 운전자는요. 정말 두려움에 이걸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판에서 차가 서행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정체돼서 갑자기 물병을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물 들어 있었어요. 차에 쿵 소리가 들려서 저도 창문 내리면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블랙박스가 고장나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휴대폰으로. 그 순간에 내려서 확 달려든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다가오려고 해서 무섭잖아요, 저도.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려다가 버스랑도 충돌할 뻔하고, 휴대폰을 뺏어서 처음에 저한테 던질 듯이 하다가 그 다음에 제 조수석 바닥에 팍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휴대폰 망가졌어요. 그래서 렌즈 부분이 파손돼가지고. 아니 위협을 피하려다가 버스랑 충돌할 더 아찔한 상황까지 직면했어요. 그런데 아니 고속도로에 특히 운전하다가 자신의 차량에 위협을 줄 때 우리가 경적을 한 번 정도는 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적 한 번 울렸다고 지금 안지훈 기자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누군가에게 이제 폭언, 욕설, 폭행을 한다면 이거 자체로도 처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 상황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더욱더 아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위기감을 느낀 피해 운전자는 이 던져서 망가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혹시라도 저 남성에게 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이 가해 운전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 운전자의 차량을 쿵쿵쿵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고 하거든요. 자, 더 안타까운 거. 피해 운전자는 평소 사진을 찍는 게 취미여서 이날도 어르신들의 무료 사진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장수사진 봉사 기획을 하고 가고 있던 길이라는 거죠. 아이고. 즉 좋은 일을 하러 가던 중에 이 같은 봉변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모르세요. 세상에 이제 어르신들 장수 사진 또 어르신 중에는 이제 나중에 훗날 그게 그 사진이 영정 사진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사진 봉사하시던 그런 분인데 세상에 최재문 교수님 앞으로는 이제 사진 찍는 게 취미이신 이분이 앞으로 이제 운전도 지금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저런 일을 당하고 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에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가봤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과 손목인대 파열로 전치 2주에 진단을 받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도 많이 부어서 정밀 검사 받아보고 치료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지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달이 지났어요. 어머나? 3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제작진과 통화해서 피해 운전자,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사진 촬영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어머나. 이분들에게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정도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고속도로 운전할 때 경적 한 번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피해를 당해서 일상적 생활에 지금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체감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 5분, 10분은 되지 않았을까. 제 휴대폰을 그 사람이 뺏어가는 과정에서 손목이 꺾였거든요. 우측 손목이 뒤로 안 젖혀져요. 통증도 계속 있고 MRI 찍었는데 인대가 파열이 됐다 해서 향후 경과를 지켜보고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인 치료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잡으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나름 강하다 생각하고 멘탈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모든 일에 뭐 집중도 안 되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피폐해지더라고요. 저 가해 운전자의 이 행동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은 뭐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재물손괴 뭐 이런 걸로 위협을 한 사람인데 지금 저 남성이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까 피해자분이 영상을 직접 찍었잖아요. 휴대전화로. 네네. 영상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 못하죠. 어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진술이 피해자하고 달라서 대질 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연신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그리고 조사받고 나서 피해자가 밖에서 이제 변호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이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 갔대요.
왜 비아냥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엄하게 처벌했으면 하는데 일단은 저 30대 남성은 불구속 입건됐고 조만간 이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피해 운전자는 혹시나 목격자가 또 이 뉴스를 보고 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을지 그래서 이 영상을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혹시 아마 저 시간에 저기를 지나가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그때 기억난다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흔치 않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이 차를 세워놓고 옥신각신하던 뭔가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혹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운전자분들은요, 지금이라도 그 영상 블랙박스 제공해 주시면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고 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냄새만 맡아도 그냥 군침이 흐를 그 국밥을 앞에 두고 왜 꾸벅꾸벅 하고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그 뜨끈한 국밥이 다 식을 때까지 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어느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 그런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요. 흰 옷 입은 저 남성 있죠? 네.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주문했던 국밥이 나오고요. 네. 직원이 테이블을 탕탕 두들기죠. 그러면서 졸고 있는 손님을 깨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남성은요. 뒤에 온 손님들의 음식이 나올 때까지도 국밥을 앞에 두고 계속 졸고 있습니다. 깰 생각을 안 하네요. 아니 세상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참 직장인들 피곤도 하고 전날 밤에 또 야근하다 보면 피곤해서 음식 나온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참 마음이 짠했을 것 같은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어떤 반전일까요? 네, 드디어 잠에서 깬 남성. 앞에 놓인 국밥을 간신히 한두 숟갈 먹는가 싶더니요. 네. 자,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네. 잠시 뒤에 식사를 마친 옆 테이블 남성들도 뒤따라 계산 후에 식당을 나서는데요. 네. 갑자기 그 아까 졸고 있던 그 남성을 재빠르게 쫓아갑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탄 차량을 재빠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네. 얼마 안 가서 그 차량을 잡아 세웁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고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아니 최진문 교수님, 예. 국밥 먹다가 좋은 게 죄입니까? 아니면 국밥을 시켰는데 요즘 이 물가가 비싼 시대에 국밥을 다 안 먹고 조금만 먹고 나간 게 죄입니까? 왜 자꾸 웬 거예요? 왜냐면요. 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어머나! 졸았던 이유도 술 때문이에요. 술. 세상에! 술에 취해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을 조사해보면 40대 남성인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53%. 이게 세상에.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정도의 술을 먹고 술 때문에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 술에 취해서 밥이 나오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그럼 옆에 있던 남성분들은 그 흰옷 입은 남성이 술 취한 줄 어떻게 알고 또 따라갔대요? 이게 결국 눈썰미인데 저는 살짝 눈치챈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CCTV 영상인데 얼굴 모자이크 안 했거든요. 저분들 뭔가 좀 특별한 분인 겁니다. 네,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이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이제 딱 식사를 하러 왔는데 네. 이 국밥집에서 저 남성을 딱 맞닥뜨린 겁니다. 저 40대 남성. 당일 새벽 4시간 넘도록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남양주에서부터 무려 32km를 운전해서 의정부까지 온 거였어요. 세상에. 이후 술을 해장하기 위해 국밥집을 찾았고 우연히 같은 식당에 들렀다가 경찰의 눈에 띈 거죠. 이 남성은 남양주에서 의정부까지 한 번 음주운전을 했고요. 이후에 또다시 운전을 잡았죠. 식당을 나와서 약 10m가량 더 운전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던 겁니다. 아유, 이 세상에 국밥 먹다가도 발동되는 경찰의 촉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졸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도 했고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거 보고 음주운전이다라고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 잠깐 협조 좀 해주시겠느냐. 음주했다고 시인도 했고 평소에도 이제 제가 이제 주변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음주운전 하시는 분을 이제 잡게 됐는데 먼 거리를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경찰분들의 촉도 대단했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흰 옷 입은 남성은요, 이번에 검거된 걸 진짜 천우신조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마 검거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검거 안 됐으면 그 이후에 가다가 또 큰 사고를 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걸리지 않으면 다음번에 안 걸리네 하고 네. 또 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지금 아까 국밥집에서 먹고 10m 정도 운전하다 잡혔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32km를 운전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상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입니다. 아, 이게 네. 중요하네, 진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네. 이제 운전한 그 내력 다 확인하는 건데 이 남성 그 전에 했던 음주 안 걸리고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국밥을 먹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허. 그것까지 전부 다 확인된 겁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듣고 있겠죠? 그렇게 중요해요. 네, 어쨌든 그걸 없앴던 사람 듣고 있을 겁니다. 자, 법의 처벌 달게 받기 바랍니다.